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동물원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뒤에 또 이런 귀여운 사진을 또 선정하셨는지 네. 오늘 주인공이 돼지인가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겐 아주 친숙한 동물이죠. 이 돼지인데요. 네. 사실 돼지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그림을 이제 안 보고 돼지라고 딱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돼지고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이 친구한테 좀 미안한데요. 그렇죠, 네. 그 지글지글 그 삼겹살 그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돼지하면 돼지를 직접 만나는 일보다는 돼지고기로 더 많이 접하니까 그렇죠. 돼지고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물론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만 이번 시간만큼은 이 고기로서가 아니라 이 동물로서의 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돼지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동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시대부터 돼지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돼지라는 이름은 원래 새끼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새끼 돼지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어른 돼지의 경우는 도치라는 단어로 불렸는데요. 네. 이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도개 걸륜모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도가 바로 이 돼지의 돛에서 온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렇죠. 네. 이후에 돛이 결국 도야지, 돼지 이렇게 변화하면서 새끼라는 말이 없어지고 지금의 의미가 된 거죠. 네, 재밌는 사실인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돼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말이죠? 사실 이 지금의 돼지는 서양에서 들어온 개량종이 정착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우리 재래종은 조금 더 작은 덩치의 흑색 돼지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은 좀 보기가 힘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돼지는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도 주지만 또 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비록 저는 한 번도 못 꿔봤지만요. 네, 과거에도 이 돼지는 풍요를 상징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의미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돼지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이 돼지는 한 번에 10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돼지의 한자가 돈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화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돼지는 많이 먹고 좀 게으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가 더럽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맞아요. 절대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지저분한 방을 보고 돼지우리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흙탕에 막 뒹구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물론 진흙 목욕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돼지가 생각보다 아주 깨끗한 동물이라는 것은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돼지하면 왠지 식탐이 많고 욕심이 많을 것 같다,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요. 돼지는 잡식성이지만 먹을 때는 엄연히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새끼들이 한 번에 이 어미한테 달려들어서 젖을 먹을 때도 자기 젖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형제들의 것은 절대 넘보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이 돼지는 어미와 새끼를 한 우리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역시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너무 많이 양보하는 바람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분리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돼지를 흔히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코를 박고 막 정신없이 먹는 것만 가리지 않고 먹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먹을 때 좀 점잖은 동물이었네요. 자, 그리고 이 돼지가 뚱뚱해서 좀 둔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되게 예민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돼지의 코가 워낙에 발달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돼지하면 코가 또 상징이잖아요. 네. 그만큼 그렇죠. 후각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이 돼지의 경우는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한 1,300개 정도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가 개에게는 1,100개 정도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개보다도 돼지가 더 후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경우는 이 같은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4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돼지가 실제로 3배 이상 냄새를 더 잘 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하면 역시나 돼지 코가 참 인상적인데 이 코로 냄새를 잘 맡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외에도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돼지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돼지가 좀 덩치가 크고 느리다 보니까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돼지는 개보다도 더 똑똑한 동물입니다. 후각뿐만 아니라 어떤 지능까지도 개보다 뛰어나네요. 네, 이 돼지의 IQ가 75에서 8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살 아이와 비슷한 네.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영리한 동물이 바로 이 돼지입니다. 네, 의외네요. 실제로 네,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돼지가 봐주시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돼지의 이름은 피그와 피카소를 더한 이 피그카소라는 돼지입니다. 이름이 귀엽네요. 네, 2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도살장에서 도축 직전에 구조된 돼지인데요. 이 보호구역에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재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당시에 이 보호구역 책임자가 이 돼지에게 한번 붓과 물감을 줘볼까 해서 갖다 줬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캔버스 위에다가 돼지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 돼지가 계속 작품 활동을 해왔고요. 네. 실제로 피그카소는 지금 자신의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야, 대단하다. 네, 또 이렇게 그린 그림이 우리 돈 200만 원이 넘는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붓을 이제 물감에 잘 찍어서 그리는 것도 네, 신기한데요. 저는 제가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인지 네. 저 그림을 사실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모르겠어요. 난해한 편이죠, 작품. 네네. 예술적 네. 감각에 있는 오앵커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네, 미대 출신으로서 제가 한번 미학의 관점으로 그림을 딱 보자면 그냥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돼지가 붓을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돼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발생했던 이제 구제역 생각이 좀 네. 나요. 돼지도 구제역에 걸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이 돼지에게서 이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농장이 폐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돼지는 발굽이 2개인데 이렇게 발굽이 짝수로 된 우제류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구제역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 구제역에 걸리면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면서 네. 사료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반 이상은 그냥 있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돼지보다는 소가 더 구제역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것이 2010년 정도인데요. 네. 이후 소에게는 이 해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이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곤 했었는데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2016년 이후에 2년 만입니다. 근데 이 돼지의 경우는 소보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무려 이 1000배에서 2000배 이상 더 전염성이 네.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물의 침이나 콧갱과 같은 분비물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퍼지는데 사실 돼지의 분비물이 소보다 수천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또 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걸리면 더 많은 분비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한번 감염되면 돼지가 소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왜 돼지나 소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네, 이 구제역 바이러스 표면에는 3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가지 단백질이 소와 돼지와 같은 우제류의 세포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옮기지 않고 특히 이 우제류, 뭐 소, 돼지, 뭐 낙타 이런 종류의 우제류에게 많이 옮긴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이제 겨울철이나 이럴 때 되면은 항상 구제역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 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에게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하고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이 감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 물에만 씻어도 없어지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이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구연산이나 가성소다와 같이 아주 강한 산이나 염기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농가의 소독은 필수인데요. 소독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바이러스의 침투 자체를 막도록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 돼지에게서 A형 바이러스가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죠. 이런 식으로 O형, A형 이런 식의 어떤 바이러스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맞는 백신을 철저하게 접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한 번에 여러 피해를,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피해 농가가 참 우려가 많이 되고요. 네, 맞아요. 아무쪼록 이런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좀 귀여운 돼지도
참 인상적이지만 이 돼지고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좀 많이 오해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게을르다든지 둔감하다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모로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이라는 그 피해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참 저도 이제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은 먹이로만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동물로서 돼지를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은 삼겹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모순적이시네요. 네. 네, 돼지를 위해서요. 네,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